결국 좋은 집은 높은 월세를 갖고 있고 그리고 좋은 지역은 높은 멀티플을 적용받고 있고 그리고 이 멀티플은 고정이 아니라 도시가 더 좋아지면 멀티플이 올라가요. 오늘은 최상욱 작가님을 모시고 이 새로운 공식을 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주신다고 해가지고 같이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상욱입니다. 네, 그 소름 공식. 네. 네, 소름 공식이라는 거를 개발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오늘 소개를 해드릴 건데 그 소름 공식을 이제 담은 책을 이번에 좀 발간을 하셨죠? 네, 이번에 아파트 이 가격 오면 사라라는 굉장히 좀 도발적인 제목을 달았는데 그냥 주식 애널리스트로서 10년 일하면서 주식에는 밸류에이션을 엄청나게 했는데 적정 가치 평가를 근데 주택도 10년 넘게 분석을 했으면서 그 주택 가격 평가하는 모델이 그동안에 없다 보니까 굉장히 좀 속으로 그 위축되는 게 있었거든요. 가격 모형도 없는데 어떻게 가격을 전망을 해야 될까 이런 부분이 되게 문제였는데 그 가치를 계산하는 그런 식을 좀 개발하는 과정이 끝나가지고 어느 정도 소개해도 되겠다고 생각해서 책을 썼고요. 저도 이제 책을 읽어봤는데 이게 책이 좀 아무래도 이제 모델을 만들다 보니까 조금 복잡할 수도 있거든요. 그 공식까지 가는 길이.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저자분이 이제 직접 설명을 해주시고 이제 사례를 들어드리면 어떨까 해가지고 이제 모시고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예 그 PPT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이 한번 화면 보면서 이야기 나누시죠. 네. 요거죠. 네. 그러니까 심플하게 요 공식이다. V는 V는 밸류고 밸류는 월세를 할인율로 나누고 지역별로 단지별로 멀티플을 곱해주면 되는 그런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세랑 할인율에 대한 그런 거를 먼저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월세는 뭐 단순한 거잖아요. 그 동네에서 내가 얼마 받는 거. 맞아요. 이 집 빌려주면 내가 월세 뭐 100만 원 받는다 하는 거. 맞아요. 근데 그 월세라는 거를 왜 이런 공식을 썼는지를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토지랑 건물로 나눠져요. 아파트에도 대지 지분이라는 게 있는 것처럼. 그래서 토지는 부동산에선 입지라고 얘기를 하고 입지는 뭐 교통, 교육, 편의시설, 자연환경 같은 그런 주요 입지 요인들이 있고 또 건물도 요즘엔 단지랑 실내 특징 같은 게 있어서 뭐 잘 지어진 단지, 브랜드 단지, 건폐율, 용적률, 커뮤니티 뭐 어마어마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다 있고 동향, 층 따라서 뭐 요즘 층간소음 때문에 기둥이냐 벽식이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다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요인 같은 거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 가격에 반영이 돼 있다 보니까 부동산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입지 분석을 먼저 하게 되면서 교통 공부하고 막 교통만 공부하고 막 네이버 카페 들어가가지고 교통 그 보도 자료 같은 거 다 찾아보면서 카페 공부하고 그 다음에 뭐 국가철도망부터 시작해서 다 공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공무원이 되려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좋아질 지역을 알고 싶은 건데 막 그렇게 공부하고 또 편의시설, 교육환경, 교육은 또 학군 공부해야 되고 학교별로 뭐 그 다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 오히려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저런 방식을 개별 요인들을 다 계산해 가지고 그 미국에 있는 진로우라는 회사가 부동산 공인중개사 5,000명 정도 데리고 있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저렇게 그 고객들한테 너네 집값은 너 방 몇 개야, 어느 지역이야, 화장실 3개, 몇 개, 면적 얼마, 몇 년도 준공, 그러면 대략 얼마야. 이런 그 추정값인 에스티메이트 값을 줘요. 그러면 중개사랑 그 매도자나 매수자가 내가 살려는 건 이 정도 금액인가? 이러면서 서로 하는데 저렇게 개별 요인들을 회귀 분석해가지고 가격 측정하려고 옛날부터 시도를 되게 많이 했고 저도 많이 시도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포기했습니다. 부동산 씬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다 공부를 했었는데 지금은 좀 다 포기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냐면은 그냥 소위 케이스 앤 슐러 지수라고 하는 우리 실거래가 지수 있잖아요. 2006년에도 우리도 쓰고 있는데 그래, 부동산은 너무 요인들이 많아서 그냥 실거래가 보자. 그냥 실거래가가 제일 쿨하다 해가지고 실거래가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다른 개념을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어떻게 적용을 해봤냐면은 저거를 어떤 개별 요인으로 나눈 게 아니라 그냥 시간으로 나누면 어떨까. 시간으로.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다음 장 보시면은 집이라는 거는 입지와 상품으로 구성된 거를 내가 한 달만 쓰고 싶으면 월세를 내면 되고 1년 쓰고 싶으면 연세를 내면 되고 그다음에 20년 이상 쓰고 싶으면 전세를 내면 되는데 내가 이걸 영원히 쓰고 싶으면은 매매가를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가격이라는 거는
사실 시간으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네네. 이건 어떤 얘기냐면은 우리가 자동차도 리스를 하는데 네. 리스 가격이 비싸다. 그러면은 그게 어떤 차예요? 비싼 차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월세 가격이 비싼 집이 당연히 더 좋고 비싼 집이라는 거를 알면서도 의외로 집을 살 때 월세를 잘 안 보더라고요. 아, 그렇죠. 아무래도 월세는 안 보고 전세 보거나 매매가 보거나 네. 그러니까. 네네네. 근데 우리가 그 자동차 리스 있고 하는 것처럼 결국 비싼 집은 사실 비싼 집은 전세도 비싸고 월세도 비싸요. 비싸고. 그러면은 같은 동네에 월세 310만 원, 320만 원, 330만 원이 있으면은 이 330만 원짜리 집이 입지와 상품을 합친 그 총합 가치가 가장 높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310만 원이 그 셋 중에선 제일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요 입지 특성, 단지 특성, 실내 특성들이 다 합쳐진 게 결국엔 월세에 반영이 되는 그렇죠. 것이다. 다 월세에 반영이 되고 사실은 전세에도 반영이 되는데 네. 그냥 전세라는 거는 명목 20년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전세라는 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내지만 상식적으로 좋은 집에 전세 더 좋게 되고 같은 단지 안에서도 로얄이 좀 더 비싼 것처럼 네네. 이게 다 비용이 반영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걸 시간으로 쪼개서 보면은 이게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걸 연 단위로 쪼개 보고 네. 그리고 이거를 현금으로 모델을 만들면서 요거를 이렇게 전환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그럼 이제 우리가 월세라는 건 알았으니까 월세는 실제 단지에서 실거래되는 월세 실거래액을 네. 보면 되고 그걸 할인해야 되잖아요. 그 할인하는 그 할인율을 뭘로 하냐에 대한 그 고민들이 생기게 되는 건데 네. 이거는 제가 그냥 책에도 왜 그걸 선택했는지 나오지만 그러니까 전세 월세 전환율 이거를 썼습니다. 저 할인율을 네, 네. 전월세 전환율을 전월세 썼습니다. 전환율. 전월세 전환율이 월 단위로 부동산에서 발표하는데 이게 2011년부터 발표가 돼 있고 전월세 전환율이 정말 금리 따라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하면 되게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전세 1억을 월세로 바꿀 때 뭐 천에 얼마 네, 천에 그러니까 1억이 얼마로 바뀌냐는 건데 2010년대쯤에는 1억을 월세로 바꿀 때 월세 50만 원 정도로 바꿨고요. 이건 12개월 곱하면 600만 원이니까 1억에 600만 원인 6%였고 코로나 때는 1억에 25만 원도 있었는데 네. 25만 원 곱하기 12개월 300만 원이니까 1억에 3% 이렇게 바뀌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거는 사실 매우 금리를 따라서 아주 10년 넘는 기간 동안 이렇게 꾸준하게 우하향을 해왔고 네. 우하향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 같은 월세 가격 대비 전세가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네. 봐볼게요. 전세 가격이라는 게 그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월세를 전월세 전환율로 나누면 되는데요. 네. 월세가 100만 원인 집에 1년 곱하면 연은 1,200만 원이잖아요. 네. 근데 1,200만 원이 뭐 예전에 2010년대 초반에는 할인율이 6%였는데 전월세 전환율이 6%면은 그 당시엔 전세가 한 2억 정도였어요. 내가 6% 대출을 받아야 되니까 2억 전세를 6% 대출 받으면 이자비 1,200만 원 내는 거나 네. 그냥 월세 100만 원씩 1,200 내는 거나 거의 뭐 똔똔이니까 어차피 이자 낼 거 뭐 월세 내는 네, 거니까. 그러니까 그땐 전세가 2억이었습니다. 근데 금리가 내려오다 보니까 할인율이 5%가 되고 네. 그러면서 전세가 2억 4천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할인율이 4%가 되니까 1,200만 원은 이제 3억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할인율이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저희 얼굴이 잘 가려졌는데 더 좋네. 질문해도 되잖아요. 지금 1,200만 원이 할인율 3%면 전세가 얼마일까? 이게 4억이 돼요. 4억. 네, 1,200만 원을 3%로 4억. 네. 2%로 나누면 6억. 6억. 1%로 나누면은 전세가 12억이 되는 네.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코로나 기간 때 경험을 했는데 통상적으로 한 3-4% 금리였다가 네. 막 2%대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뭐 그러니까 1% 전세 3억짜리가 6억 같고 전세 6억짜리가 12억 같고 전세 9억짜리가 18억 갔던 게 우리 코로나 때 있었던 일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똑같은 월세 금액이 나가고 있는데 금리가 2%에서 거꾸로 막 4%로 올라가 버리니까 전세 6억짜리가 3억 되면서 막 역전세가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산식은 간단한데 전세 가격이라는 게 사실은 월세 곱하기 12개월 한 연세를 그 금리로 나눠주면 되는 거인데 네. 제가 보통의 경우에는 그냥 전세 곱하기 몇 배 이렇게 하라고 더 쉽게 쓰려고 그랬어요. 네. 전세 곱하기 1.6배 해라, 뭐 전세 곱하기 2.3배 네. 해라 하고 싶었는데 지난 3년 동안 금리 때문에 너무 전세 스윙이 심해가지고 네.
이거는 전세가 그냥 월세가 똑같다 하더라도 금리 때문에 너무 변화가 그렇죠. 심하니까 전세가 이렇게 스윙이 심하다는 거를 조금 보여주기 위해서 굳이 붕괴를 한 겁니다. 굳이 붕괴를 한 거고 네. 하나가 더 있는데 그럼 앞으로 저 할인율이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서 전세가 더 내려갈지 올라갈지도 예상이 된다는 거를 같이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장표에는 안 갖고 왔지만 지역별 전월세 전환율을 그냥 구글 검색하시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모든 지역별 전월세 전환율이 월 단위로 다 나오기 때문에 우리 동네 몇 퍼센트 다 그거 쓰시면은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벌써 반을 한 거예요. 네. 네. 우리 동네 우리 집 월세는 이제 정해져 있는 거고 네. 할인율은 그쵸. 지역에서 정해져 매달 이제 네. 나오고 발표가 나오고. 네, 그 사실 저 순수 월세도 뭐 한 달 평균 그러니까 오랜 기간 보면은 살금살금 올라와요. 네. 우리 경제 성장하는 만큼. 네, 네. 그래서 순수 월세 자체가 고정값은 아니고 미세하게 조금 올라오는데 평소에는 할인율의 변화가 좀 없는 편인데 지난 3년은 저 할인율의 변화가 금리가 너무 막 하니까. 심했었던 것 같다. 네. 그래서 그러면 주택 가격은 왜 그러면 꾸준히 우상향했냐? 네. 월세값이 우리 경제 성장을 반영하면서 네. 꾸준히 증가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상승을 한 거고요. 네. 저 월세 올라가는 것보다 할인율이 꾸준히 우하향했잖아요. 금리가 내려가면서. 그러니까 그거에 속도가 좀 완전 가속도가 비례해서 붙었겠네. 비례해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네. 저 예전에 이거를 진짜 제가 좀 천재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놈이 한테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한 2018년 정도 됐을 때 이러더라고요. 상호가 지금 우리가 실질 내는 주거 비용은 변한 게 없다고 2011년 대비해서. 네. 그게 뭔 소리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전세가 3억에서 8억 갔잖아 얘기를 하니까 그 전세가 3억에서 8억 가는 동안에 금리가 6%에서 3%가 돼버려가지고 전세금에 대한 대출 이자가 그때랑 지금이랑 똑같아서 실질 비용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때려보니까 똑같이 나와가지고 네. 와씨 이거 뭐야 이래서 이게 명목으로는 되게 숫자가 커졌는데 실질로 내가 내야 되는 돈은 거의 똑같다는 거에 한번 충격받고 네. 그래서 저 금리 부분이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우하향한다면은 환산된 명목 가액은 계속 올라간다는 거니까 자산 시장에 있어서 금리는 정말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멀티플만 가장 하면 중요한 되겠네요. 게 어찌 보면 이거잖아요. 멀티플. 네, 멀티플. 네. 근데 멀티플이라고 하면은 그냥 몇 배 곱하면 된다 이거거든요. 이 지역은 몇 배를 곱해라. 네. 이게 좋은 지역일수록 높은 배수를 곱할 것 같지 않습니까? 느낌이? 그러겠죠. 네. 원래 그거는 그 테슬라 같은 건 막 네, 성장주에는 많이 곱하고 소위 성장 없는 데는 적게 곱하고 그래서 그 좋다 나쁘다 이런 거는 우리의 약간 감성적인 부분이거나 네. 정성적인 부분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좋다 나쁘다 역시 시장에서는 평가를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평가해주고 있냐면은 저 우리 아까 썼던 전월세 전환율 있잖아요. 네. 저 전월세 전환율이 알짜 지역으로 가면 갈수록 저게 그 낮아지면서 낮아지고. 멀티플이 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는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배수를 받는 지역은 소위 우리가 막 강남권에 있는 막 압구정, 청담, 반포 막 이런 네. 동네들 있잖아요. 이런 동네들은 최대 2.7배까지 받고 그 다음에 가장 멀티플 적게 받는 동네는 1.3배 정도까지 거의 반을 받아요. 네.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순위가 좌자자자자 매겨지는 소위 거고. 말하는 급지가 있다. 네, 그 급지를 그 시장에서는 전월세 전환율로 정확하게 주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런 것들이 항상 고정값이 아니고 조금 변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게 변할 때마다 저 멀티플이 몇 배가 되는지를 다 계산을 해가지고 네. 표를 만들어서 책에 실었어요. 네. 그래서 한번 그 표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네. 이 몇 배를 적용할 거인가에 대해서 지금 이 표를 보시는 방법은 일단 가로로 되어 있는 거는 전월세 전환율입니다. 네. 아까 우리가 실컷 전월세 전환율 얘기했죠. 세로로 되어 있는 거는 그 월세 상승률이에요. 그러니까 임차료가 2년 단위로 우리가 네. 통상 2년 단위로 계약을 하니까 네. 몇 퍼센트 정도 올라가냐. 우리나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2년 5% 정도 올릴 거를 권장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은 2년 5%가 5% 칸이 되는 거고 네. 서울이 전월세 전환율이 약 5% 정도 되거든요. 쭉 가면은 여기죠. 네, 그러면은 아까 환산 전세, 네. 월세 나누기 할인율 한 값에다가 저 2.1배를 곱해주면 되는 건데요. 네. 그 2.1배를 곱하고 이 얘기까지 하면은 한 3시간 강의가 될까봐 네. 제가 저거를 그대로 곱하는 게 아니라 저기다가 사실은 좀 비용을 빼줘야 되는 게 있다. 그래서 그 비용 빼주는 부분을 저는 책에서 0.4배 정도를 빼면 되고 뭐 용적률 따라서 가감이 있는데 일단 저 숫자에다 0.4를 빼면 돼요. 대충 여기서 네. 빼자 우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1.7. 예, 그렇죠. 5% 전환율 나오는 지역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한 1.7배 되는 거고요. 네. 4.5% 전환율 나오는 지역에서는 2.3에서
예, 왼쪽으로 2.3배잖아요. 0.4 빼면 1.9배 정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소위 반포급가는 그런 4.0% 나오는 지역은 2.7배에서 0.4를 빼면 2.3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저 2.1선에서 5.5%는 경기 외곽으로 가면은 5.5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는 1.9에서 0.4를 빼서 1.5배, 6% 나오면은 1.3배, 1.3배, 1.2배 이런 식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제가 장기간 시계열로 계산을 해봤더니 우리나라에서 제일 낮은 데가 현재 7.5%인데 한 7% 정도까지 내려가면은 전세 가격이 한 1.2배 정도 되고 그다음에 제일 비싼 데가 4%였어요 역사적으로. 그러면은 제일 비싼 데가 2.3배 정도 되더라. 2.3배 정도.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우리 동네 몇 %요 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전월세 전환율을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부익나님은 송파구에 사시죠? 송파구는 현재 전월세 전환율이 통계청을 찾아보면은 4.4% 정도가 돼요. 4.4 정도. 네. 여기. 그러면 4.4 정도가 되면은 2.7배와 2.3배의 사이 값에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한 2.4배 정도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2.4배에서 0.4를 빼면 한 2배 정도. 2배. 그러면 송파에 있는 집값은 아까 환산 전세의 약 2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김작가 채널에 잠깐 나가서 가지고 거기서 마포와 영등포를 했는데 마포구와 영등포는 4.8%였어요. 4.8. 네, 그러면 저 4.5랑 5% 사이가 한 2.2배 정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 송파가 마포, 영등포보다 좋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거기는 그러면 2.2에서 0.4를 뺀 한 1.8배 정도 받아왔던 것 같고 그리고 안양시로 가면은 최근에 5.1, 5.2%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거기는 2.05배라든가 2.0배라든가 이렇게 가는 건데 0.6을 빼면 1.6배 곱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 자기 지역에 맞는 그 배수가 있어서 그거를 적용해서 한번 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하면은 지금 적정한 가치가 나온다. 근데 그게 지금 가격과 이제 비교를 해보면 그렇죠. 그거랑 실거래가를 비교하면서 조금 뭐 부합 중인지 뭐 좀 싼지 비싼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대단지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그 메가트리아 레미안 안양 메가트리아 저희 최부심이 현장 답사도 갔던 데여가지고 제일 일반적인 평면이 그 34평이니까 국민 평형의 월세를 한번 먼저 저희가 월세를 먼저 봐야 되잖아요. 여기 예를 들면 월세를 보시면 뭐 3억에 100만 원, 1억에 160만 원. 복잡한데. 네, 맞아요. 근데 사실은 저 보증금도 아까 환산된다 그랬잖아요. 지역마다 전월세 전환율이 있거든요. 현재 안양시의 전월세 전환율이 한 4.8% 거의 5% 가까워요. 그러면 1억이 500이 된다는 거고 그거는 월에 41만 원 이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다 전환하면 되는데 여기서 퓨어 월세에 가까운 값은 뭐냐면은 뭐 5천에 160만 보증금 낮은 거 저런 게 1억에 160 같은 거 있잖아요. 저거는 1억이 40만 원 된다 그러면은 200만 원이거나 아래 건 205만 원이거나 그리고 위에도 1억에 160이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한 200만 원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월세가. 그냥 생 월세로 치면 한 200 정도 된다. 그 안양시의 지역 전환율을 이제 통계청 가서 찾아보면 되는데 코시스를 가볼게요. 왼쪽 칸에는 종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건 주택과 아파트가 합쳐진 거고 내려보면은 이제 아파트가 나와요. 아파트가 나오고 쭉 내려보면 이제 경기도가 나옵니다. 여기 이제 서울이 있는데 내려가지고 내려가서 보면은 부산, 광역시 다 나온 다음에 이제 경기가 나오는데 경기에서 안양이 나오거든요. 안양이죠. 지금 3월까지 나와 있잖아요. 지금 만안구가 4.7% 돼 있죠. 4.7. 만안구가 4.7% 돼 있네요. 지금 화면에서는 잘렸는데 4.7입니다. 그 4.7%로 한번 나눠보는 거죠. 200만 원을 연세여야 되니까 20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하고 나누기 0.047. 그러면은 5억 1천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5억 1천. 이게 그 전환율과 월세로 계산한 환산 전세 개념이고요. 환산 전세가 5.1억이고 4.7% 정도 되는 그런 지역이니까 와, 이거 보면은 동안구보다 지금 만안구가 좀 더 낮은 거를 보면은 원래 평촌이 좀 더 좋았던 지역인데 만안구에 뭔가 새 아파트가 조금 좀 생기면서 지금 만안구에 살짝 프리미엄이 있다는 느낌을 약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안양에 몇 배를 부여할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몇 배를 부여하기로 했냐면은 저희가 아까 그 PPT에 있는 테이블 그 5.1억에다가 곱하기 M만 하면 되는데 맞아요. 요 M이 얼마냐를 이제
넣어줘야 되잖아요. 네네네. 네. 여기서 그러면 4.5와 5.0% 사이 값이잖아요. 4.7이니까 딱 중간쯤 할까요? 네, 그러면 2.2배 정도 네, 되는 거잖아요. 2.2. 네, 2.2배거나 사실은 이게 4.3 이게 아래로 갈수록 이 값 커지는 거 보면 어마어마하게 커지거든요. 네, 위로 그렇죠. 갈수록 되게 작아져요. 네. 위로 그러니까 위폭은 되게 작아요. 4.7 정도도 사실은 2.15 정도에 가까워요. 사실은. 네네네. 그래서 저 2.1이 2.05거든요. 그걸 제가 반올림한 거여가지고. 아. 네, 그래서 2.15에서 저희 책에서는 그 0.45배를 빼라고 했으니까 네. 제가 0.45 소좀 둘째 자리까지 말하기 싫어가지고 0.4를 빼라. 네, 0.4를 빼라고 했는데 2.1에서 0.4를 빼면 그럼 1.7배가 되는 거네요. 네.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네, 5억 1천만 원 5.1억 곱하기 1.7배. 아, 그러면은 여기는 8억 6천만 원 정도가 8억 6천만 원 8억 6천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밸류다. 네, 월세 200만 원 기준일 때 그다음에 단지가 1.7배를 받을 때 전환율 4.7%가 유지가 됐을 때 네. 이때 그러면 이제 실거래를 한번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그 완전 정확한 값이 아니라 사실 위아래로 범위가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요. 뭐 한 8억 1천만 원에서부터 가장 진짜 완전 우호적이라면은 9억까지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8억 천에서 9억 그 밴드 사이에 들어오면은 어느 정도 실거래가 그 범위 안에서 거래가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호갱노노든 뭐 아실이든 매매 실거래를 체크하면 될 것 한번 같습니다. 볼게요. 네. 자, 여기로 이제 왔습니다. 네, 네 왔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보니까 올해 지금 7억 9천도 거래가 되다가 지금 이제 8억 2천, 3천 정도까지 조금 올라왔네요. 네, 맞아요. 7억까지 갔었다가 네네네네. 쭉 다시 좀 올라왔거든요. 네네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적정값 적정 밸류 계산하면은 월세 200 기준으로 8.6억이 나왔는데 이거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잡으면은 8억 1천에서 9억 사이에 네. 거래가 되면은 적정하다고 볼 수가 있는 룸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따지고 보면은 현재 실거래가 되는 거는 그냥 내재가치 범위 안에서 거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거래가가 8.6 계산값보다 조금 낮게 거래가 되잖아요. 네. 그거는 아마도 그거 같습니다. 지금 이 단지에서 저희가 통계표에서 제공한 지역별 전월세 전환율은 4.7이었잖아요. 네. 근데 단지도 그런 값이 있거든요. 아, 여기서 단지 전세를 한번 네. 해보시겠어요? 매매를 빼고 전세를 한번 자, 해볼게요. 이게 지금 아까 4.7%는 만안구 기준이다 보니까 네, 맞아요. 얘는 그 만안구에서도 더 네네네. 좋은 거면 조금 더 낮게 잡아줘야 되는 게 있죠. 그것도 있고 단지 그 지역은 지역값이다 보니까 변화가 좀 더디거든요. 그리고 개별 단지는 좀 더 빠른 편이에요. 그래서 전세를 보니까 여기 5억 4천, 5억 2천, 5억 8천, 네,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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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 5억 2천 평균적으로 그래서 이걸 사실은 다 평균을 내시면은 네. 돼요. 그냥 평균 내면은 한 달 동안 그 이제 전세 평균이 얼마인지 최근에 한 거. 나오고 사실 네. 그 월세도 아까 저희가 그냥 1억에 160을 가지고 200만 원 갖고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것도 월세도 그냥 한 달 평균 쭉 내시면은 그 좀 더 정확한 값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네. 제가 200만 원일 때 4.7%일 때 8억 6천이고 그럼 195만 원일 때 4.7%일 때 한 8억 4천 될 것이고 205만 원일 때 뭐 4.7일 때 그러면 8억 8천 될 건데 같은 200만 원일 때 여기가 뭐 4.8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럼 또 금액이 좀 내려오게 될 네. 것이고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대략적으로만 5억 2천 정도로 잡고 이제 월세 전환율을 좀 따로 계산을 해보셔가지고 네네. 여기 단지에 맞는 그 할인율이 몇 %냐?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라는 거죠. 네, 그러면 맞아요. 그걸 적용하면 네네네. 가격이 또 다르게 나온다. 네네네. 그래서 네. 이거는 그 제가 담원다란이라는 밸류에이션 하시는 교수님 강의가 많이 공개가 돼 있는데요.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저도 애널리스트를 10년 동안 했고요. 밸류에이션은 사실 이런 말하면 되게 황당해 보이는데 네. 하는 사람 마음속에 있어요. 아, 하는 사람 마음속에 물론 있는데 가격은 다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 아, 예. 그게 왜 그러냐면은 네. 그 사람의 담원다란 교수가 정확히 이런 말을 해요. 네. 밸류에이션은 과학이 아니어서 과학은 누가 해도 똑같은 값이 나오는 게 과학인데 네. 얘는 과학이 아니고 기술이어가지고 크래프트니까 많이 하면 할수록 익숙해져서 네. 내가 이걸 어떻게 쓰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그 생각을 한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참조하시면은 내가 하려는 게 할 때마다 계산이 달라지게 될 텐데 네. 달라지게 되더라도 너무 그거에 대해서 개의치 마시고 네. 이 값도 넣어보고 저 값도 넣어보고 지역 값도 넣어보고 단지 값도 넣어보고 1개월 값 넣어봤다가 뭐 3개월 값 넣어봤다가 막 이러면서 수치를 만지시다 보면은 네. 실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거래 가액들이 어떻게 기록이 되고 있는지 자세히 아실 것 같고요. 그러면 네. 서울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서울이요. 제일 만만한 아크로타워 스퀘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도 똑같이 이제 월세부터 봐야 되겠죠. 보시면은 월세가
4월에 5,300만 원, 그다음에 1억에 300만 원. 네. 1억에 300만 원. 1억에 300. 그럼 여기는 뭐 320에서 한 330, 340 사이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아까는 좀 긍정적으로 봤으니까 네. 지금은 월세를 좀 보수적으로 320 정도로 깎아서. 봐볼게요. 네. 네, 320으로 볼 거고. 네. 그러면은 월세 320만 원 되게 간단하죠? 320만 원. 그럼 곱하기 12개월 하면은 연세는 3,840만 원이나 되네요. 네. 그러면 이게 영등포구의 그 전월세 전환율을 봐야 아까 되겠죠. 네, 찾으면 되고 작년 10월에는 4.1%였는데 잠시만요. 네. 지금 녹색 칸이요. 네. 영등포도 작년 10월엔 4.1인데 네. 점점 4.2, 4.3, 4. 이게 금리가 올라가니까 올라간 거거든요. 금리 부분이 할인율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네. 영등포가 지금 4.8%였잖아요. 네. 그러면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조금 일어나면서 저게 되게 예민하게 잘 바뀌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근데 지금 현재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달라진 금리 환경에서 저게 좀 잘 안 바뀐 경향이 조금 있어 보이더라고요. 네. 경기도로 가면. 그러니까 그럼 냉정하게 말해서 안양이 영등포보다 더 좋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네. 그건 아니라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러면 아직은 아까 그 안양 값이 사실은 4.7이 아니라 4.9 정도 갔어야 정상이거나 5% 갔어야 정상인데 그럴 수가 있거든요. 거래량이 좀 아직 좀 맞아요, 못 맞아요. 받았죠. 네, 근데 어쨌든 이런 지표를 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 해석이 되는데 지금 저희는 4.8이니까 4.8을 써보겠습니다. 네, 그럼 저기 3,840만 2월이 원에 4.6이고 3월이 4.8입니다. 네. 그러면 그럼 정확히 이제 8억 원이 나오는 8억이 거예요. 나와요. 환산 전세 8억 원이 나옵니다. 네. 그럼 여기 멀티플 곱하면 되죠? 우리 아까 그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표를 보면 되겠습니다. 4.8% 4.8이니까 여기 사이죠. 5% 사이죠, 맞아요. 5에 가까운 4.8. 네, 그러면은 2.3배, 2.05배랑 2.3배인데 네. 4.8이니까 뭐 또 아까 한 2.15라고 하고 2.15라고 하고 0.4를 빼면 한 1.7배가 되거든요. 네. 그럼 8억 곱하기 1.7배를 한번 해볼까요? 13억 6천인가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13억 6천이 나오는데요. 네, 실거래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네네. 2023년 값만 보면은 네. 2023년 지금부터. 이 아파트 단지는 22년 7월 이후에 네. 가격이 없었어요. 네. 그리고 가장 고가일 때는 17억 8천이었고 네. 그리고 22년 하반기부터 매매가가 하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7월에 한번 10억으로 내려왔다가 거래가 6개월간 없다가 13억 올해 쭉. 2월에 처음 15억으로 거래가 되고 그리고 3월부터 거래량이 터졌죠. 네. 거래량이 터졌는데 그게 13.3, 13.5, 13.3, 12.99 네. 그다음에 13.7억, 12.6억, 13.7억, 뭐 14억 5천까지 갔다가 지금 13억 7,500 정도 됐고 네. 이 13억 6천이라는 값을에 여전히 플러스 마이너스 한 4천 정도 잡는다면은 13억 2천부터 14억대까지는 범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는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나오고 실제 찍히는 것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네네.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 이거를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 가격대 범위에 들어오면 네. 적정가라고 생각한다는 게 예, 예. 여기서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그래서 가격이라는 거. 우리 본식으로 6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결국에는 가치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실 가격이 가치에 항상 부합하냐 그건 아니에요. 네. 첫 번째는 그래서 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그 가치랑 현재 실거래되고 있는 가격을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실거래되고 있는 게 좀 더 높다. 그러면은 좀 가치보다 좀 더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이게 틀리다는 게 아니고요. 네. 좀 더 가치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네. 그리고 가치보다 가격이 좀 더 낮으면은 좀 싸게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고 싼 게 사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럴 때는 좀 자세히 공부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약식으로 보여줬는데 네. 막 한 달 것도 계산해보고 3개월 것도 계산해보고 그다음에 멀티플도 지금 이번 달 걸로 해봤는데 그게 아니라 과거 장기 멀티플은 어땠는지 이런 거도 막 네. 보면서 결국 이건 기술이기 때문에 계량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나온 밸류랑 일단 가격이랑 먼저 비교를 해야 돼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망을 좀 하고 싶잖아요. 그럼 앞으로 그러면은 같이 가격이 같이 간다 그러면은 함께 네. 간다 그러면은 우리 이 아파트는 올라갈까 내려갈까를 좀 전망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단순히 그 가격을 보면서 전망하시기보다는 저 구성 요소 3개를 보면서 전망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싶어요. 이 단지에 일단 그래서 월세가 네. 진짜로 올라오고 있는지 월세가 오를 것이냐. 네, 저희가 봤던 단지는 안양 레미안 메가트리아는 월세가 약 200만 원이었고 네. 영등포 아크로타워스퀘어는 한 320만 원 정도 됐잖아요. 네. 근데 월세가 200에서 205만 원, 210만 원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건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고 네.
월세는 오히려 계속 고정적인데 전세가 좀 변하고 있는데 저 할인율이 변하고 있는 건지 예, 그런 거를 아까 통계청에서 저희가 보는 걸 알려드렸지만 네. 그 실제로 전세 평균값을 넣어서 본인이 계산해 보실 수도 있긴 하거든요. 네. 책에 그런 내용이 좀 자세히 있으니까 임차료가 변하는 게 월세가 올라서 변하는 건지 할인율이 변해서 변하는 건지 네. 아까 저희가 전세 사례를 들었던 것처럼 네. 그리고 멀티플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경우에는 큰 도시 레벨에서는 서열과 순위가 좀 순위가 서 있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네. 단기적으로 그 금리 변동에 따라서 아까 그 테이블을 쓰시면 좋긴 좋은데 그 테이블을 쓰더라도 과거 값도 이제 넣어보시면서 이제 평균값을 내 가지고 이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주택 가격 가치에서 할인율과 금리가 너무 중요하다. 예, 금리가 너무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저 월세도 우리가 저 월세는 어느 아파트가 월세가 좋다고 했죠? 입지도 좋고 단지도 뭔가 크고 좋고 뭐 네네. 잘 지어놓고. 네, 그러니까 저 월세는 사실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네. 저 입지 특징과 단지 특징에 변화가 생기면 월세가 변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입지 가치랑 상품 가치를 공부하냐면은 계속 그걸 공부하죠. 입지 가치와 상품 가치가 변하면 월세가 변하니까. 네. 그러면 월세가 변했을 때 내가 이제 이런 매크로 지표를 좀 넣으면 되잖아요. 그럼 얼마까지 변하겠다라는 그 상한값이 생길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걸 토대로 내가 여기는 이게 교통선이 연결되면은 월세가 지금은 뭐 한 120만 원인데 네. 진짜 난 150 주고도 여긴 살 것 같은데 그러면 150 줬을 때 그 동네에 전월세 전환율이랑 멀티플을 딱 곱하면은 얼마까지 줄 수 있는 룸이 딱 나오니까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내가 이건 이 금액까지는 살 수도 있겠다. 네. 이런 식으로 전략을 세우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지하철이 이제 개통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인데 여기가 지금 월세가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이게 네. 개통되면 120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다. 그렇죠. 예를 들어 네. 그 라인에 이제 그 직업도 많이 있고 직장도 많이 있다 보니까 분명히 조금 더 월세 많이 내는 분들이 여기까지 와서 살 것이다. 그러면은 한 20% 정도는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라는. 네, 맞아요. 그리고 송파구에 사시니까 요즘 송파구에 제가 생각할 때 그 외지인이 송파구를 바라봤을 때 되게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네. 파크리오 아파트하고 네. 헬리오시티 아파트하고 되게 지금 거의 붙어 있거든요. 근데 그 붙어 있잖아요. 네. 가격대가 되게 네. 유사한 네. 수준에서 네. 그리고 사실 엘스랑 리센치도 되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되게 비슷비슷한 아파트 두 개가 네. 있다 보니까 그 중에서 정말 누가 더 치고 나갈까 막 이런 그 관전잼이 약간 네. 있긴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 관전잼을 뭘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냐면은 월세 올라가는 속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는 이자율로 환산해서 올라갈 수가 있지만 네. 월세는 정말 순수하게 그 금액을 지불하려고 해야지 그 월세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두 단지에 월세가 어느 아파트가 더 순수 월세가 더 높게 찍히는지를 딱 보시다 보면은 그 관전점이 있을 거고 거기까지 오늘 말씀드리긴 좀 그렇게 한번 찾아보시면은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 좋은 집은 높은 월세를 갖고 있고 그리고 좋은 지역은 높은 멀티플을 적용받고 있고 그리고 이 멀티플은 고정이 아니라 도시가 더 좋아지면 멀티플이 올라가요. 네. 그리고 아까 그 테이블 있잖아요. 월세 증가율이 5%일 때 저 위에 5%면 2.1배잖아요. 네. 노란색 짙은 선을 보시면 계속 2.1, 2.0, 2.0 계속 2배거든요. 거의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럼 네. 이게 명목으로 가격이 안 오른다는 걸까요? 아니면 오른다는 걸까요? 뭔 얘기냐면은 금리가 내려간다는 거는 성장률도 조금 내려간다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금리와 성장률이 유사한 레벨로 내려간다면 계속 같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장기적으로는. 네. 그게 그 짙은 노란색 선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금리도 내려가는 대신에 월세 증가도 떨어진다는 게 이게 성장률을 이제 의미하는 거라고 네, 볼 그렇죠, 수도 있다. 그렇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요. 네. 이게 이 표를 만들고 제가 무서웠던 건 뭐냐면은 그렇다 하더라도 환산 금액이 크기 때문에 주택 가격은 그거에 곱하기 2로 커지더라고요. 금리가 내려가면서 전세가 좀 올라가 버리니까 네. 사람들이 같은 월 100만 원 내더라도 전세 맞아요. 3억 부담하던 네. 걸 6억 부담해도 똑같으니까 맞아요. 그러면은 집값을 밀어 올리는 같은 3억일 때 곱하기 2 하면 매매가 6억이었는데 네. 그때는 4% 금리였습니다. 근데 2% 금리가 돼 버리면은 전세 6억이 되면서 곱하기 2를 해서 매매가가 12억이 돼 버려요. 네. 그리고 1% 금리가 돼 버리면 코로나 때처럼 전세가 갑자기 12억이 돼 버리면서 네. 매매가는 24억으로 나홀로 튀어버리고 네. 그리고 지금 22년처럼 갑자기 전세 네. 금리가 5%로 가버리면은 전세가 2억 4천으로 빠져버리면서 이제 완전 희대 역전세가 나오게 되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자산 가격의 향배에 있어서 금리가 되게 예민한 주제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성장률과 금리가 내려간다 하면은 그거는 가액이 동액이라는 게 아니라 환산된 가액은 커진다는 거예요. 네.
저는 지금은 금리가 올라갈 것 같아서 할인율이 올라가니까 환산 전세가가 빠질 것 같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매매가가 하향 조정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지금 가격이 올라간 거 뭘로 설명할래 이렇게 네. 얘기하면은 뭐 그 두 개가 항상 같이 가냐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 두 개가 따로 갔었던 때가 있다. 그래서 그럼 뭐 집은 뭐 언제 사야 되냐 이렇게 얘기해 본다면은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샘플을 보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제일 그 사람들의 워너비 중에 하나인 잠실 엘스를 33페이지를 한번 봐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세가랑 객가격을 나눈 건데요. 제가 왜 전세가랑 객가격을 나눠서 매매가를 표시를 했냐면은 전세가는 결국 월세로부터 나오잖아요. 네. 월세가 설령 똑같다 하더라도 금리가 달라지면 전세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세가가 올라가면은 멀티플이 유지된다면은 네. 매매가가 올라가 버리잖아요. 네네. 근데 그건 밸류잖아요. 가격은 아니거든요. 네. 가격은 사람들이 진짜 실제 그렇게 거래해야지 올라가는 거니까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2012년부터 네. 2012년부터 한 2016년까지 네. 보시면은 요 사이. 예. 여기 잠실 엘스 33페이지 전세가 4억 원대 후반에서부터 8억까지 쫙 올라가요. 근데 한 이 정도까지. 저때 월세 순지출이 늘었냐 그건 아닙니다. 금리가 내려가면서 네. 전세가 이렇게 좀 올라갔거든요. 근데 네. 매매가 안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올라가긴 하지만 덜 올라가죠. 네. 근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은 지금 멀티플이 잠실 같은 지역은 1.9배에서 2.0배를 받는 그런 지역인데 네. 매매가가 아직 전세가에 그만큼 아직 안 되는 구간이잖아요. 소위 말하는 전세랑 매매가 붙어버리는 구간. 네, 전세 붙어버린 구간인데 근데 여기서 전세를 저는 기업으로 치면 이익이라고 말하고 싶고 네. 매매가는 주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영업이익과 주가가 따로 놀 수도 있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가는 안 움직이는데 기업 이익은 올라가고 네. 있어요. 그럼 이때는 사야 되는 자리잖아요. 사야죠. 근데 이게 사야 되는 자리가 되게 길었습니다. 네. 제가 이거를 3개월 줬다 6개월 줬다 이게 아니고 네. 몇 긴 년을 시계를 줬죠? 보면은 거의 한 5년 이상을 줬어요. 네. 5년 이상을 이 동네를 사라고 메시지가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저 때 사람들이 어쨌든 매년 꾸준히 거래했으니까요. 근데 그 이후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전세 가격은 거의 고정인데 여기. 네. 예, 이제 매매가만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네, 전세가 고정해서 매매가만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그럼 여기는 사야 되는 자리예요. 뭐 정리해야 되는 자리예요. 이거요. 네. 뭐 이쯤에 산 분들은 가지고 가야 되는 거고. 네. 이쯤에 사기는 좀 애매한 역시 거고. 그렇죠. 역시 네. 프로는 다르네. 이거는 가치 평가를 해야 네. 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이런 가치 평가가 몇 배까지 적합한지 기준이 좀 없었다면 그런 게 좀 없었을 수 네, 있죠. 저는 이제는 그 할인율을 통해서 네. 이 동네는 몇 배까지는 뭐 역사상으로 받았던 지역인데 네. 지금 이거는 좀 선 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네. 있게 됐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 가치 밑에서까지는 계속 들고 있어도 되고 아니면 사도 되고 그걸 넘어가면은 보수적인 투자자는 뭐 처분을 해도 되고 네. 아니면 신규로 취득을 안 해도 되고 약간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살지 팔지 보유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찌됐든 기준 가격을 지금 계산할 수 있다는 공식을 만드셨다. 네네. 그래서 여기서 드리고 싶은 전략이 이제 그림 하나로 나오는데요. 네, 요 41쪽. 부동산 시장에서 저도 오래 있었는데 항상 부동산 시장에서 매매가만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네. 그 그렇죠. 매매가가 올라가냐 내려가냐 네. 뭐 이런 질문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저는 매매가 올라가는 것만큼 임차료가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가 너무 중요하고 네. 저 임차료는 월세 나누기 할인율이잖아요. 네. 그래서 월세와 할인율의 그 환산 임차료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를 봐야 되고 네. 그 할인율은 금리 따라간다. 그래서 사분면을 쪼개서 보면은 네. 임차료는 실적이라고 그랬죠. 근데 임차료는 실적이고 매매가는 주가인데 실적이 올라가는데 주가가 올라간다. 그럼 네. 당연한 겁니다. 저 네, 여기는. 일사분면 당연한 건데 네. 저 당연한 거라 하더라도 오버슈팅이 될 수 있잖아요. 과열돼 가지고. 네. 그러면 너무 그 초과되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그때는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라. 네. 막 너무 이렇게 연끌하지 마시고 그 말씀이고. 네. 그리고 거꾸로 임차료는 빠지고 있는데 네. 매매가가 올라가고 있다. 여기. 그러면은 여기도 밸류에이션 물론 해야 되겠죠. 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다는 생각이고요. 반대로 임차료는 올라가고 있는데 네. 매매가가 빠지는 구간. 뭐 보합이거나 아니면 빠지거나. 보합이가 빠지는 거. 아까 그 네. 잠실에 5년 잠실뿐만 아니라 서울 대부분 다 아파트가 그랬었죠 그때는. 11년부터 16년까지 다 저랬습니다. 네. 근데 저희 주변에 11에서 16년에 매매를 안 한 사람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저 때가 사실 어떻게 보면 진짜 풀매수 자리였던 네. 것 같고요. 그리고 매매가도 빠지고 임차료도 빠지는 거는 작년 말부터 나타났던 현상인데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파는 게 맞는데 너무 빠지면 네.
이제 그런 너무 빠지거나 그 밸류에이션을 보시면서 여기서 대응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매매가가 올라갔는데 더 오를 것 같아서 사시기보다는 지금 올라가는 매매가가 임차료 부분의 변화인 건지 뭐의 변화인 건지를 체크하시면서 장기적으로 여기서 받았던 배수만큼 갔는지 넘었는지 이런 걸 보시면서 따라 살 자리인지 좀 물러설 자리인지를 같이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지만 이 월세가 상승할 거냐를 가지고 어쨌든 집값을 판단하라. 이제 아주 큰 틀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아, 예, 월세랑 할인율. 네. 예, 금리까지 염두에 금리도 둬가지고. 약간 반영한다고 치면 금리까지 내가 예측하기 너무 어렵다고 치면 월세가 상승할 거냐라는 거. 그러니까 그렇죠. 이 동네가 더 살기 좋아질 거냐, 다른 동네 사람들이 여기 와서 더 비싼 값을 주고라도 살 것 같으냐. 그걸 사실 판단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네. 이제 그게 어찌 보면 부동산 투자의 뭐 A자 Z이지 않을까 싶기도 네, 네. 하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전세로 판단하면은 좀 복잡해지고 네.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네. 월세로 좀 판단을 해봐라. 네, 그리고 할인율도 이제 데이터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걸로 감안하면은 제가 봤을 때 이게 지금 영상 한 번 보고 무슨 소리지라고 하셔도 이제 좀 책을 보시거나 이제 한 번씩 따라 하시면은 아 우리 동네가 대충 얼마구나라는 것들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네. 지금 좀 정리를 해도 되겠다 아니면 나 좀 더 가져가도 되겠다 이런 것들을 쉽게 판단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어떤 통계가 적시적으로 업데이트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다 네. 보니까 실제 실거래랑 계산값이랑 되게 다르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뭐야 이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어떤 부분 때문에 좀 다르게 나와 있는지 한번 생각을 더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런 과정에서 반복과 훈련이 이제 이거를 좀 더 체계적으로 생각하게 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한 장만 더 보여드리면 42페이지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저희가 지역별 전월세 전원율을 그려왔는데 이게 11년부터 있기 때문에 저 파란색이 서울선이거든요. 네. 과거에는 전환율이 서울도 7%였다가 네. 회색 선이 기준금리 선인데 네. 네 그러면서 서울이 따라서. 4% 정도까지 내려갔고 서울 요지는 3%대까지 내려갔었어요. 네. 그 서울의 소위 핵심 네. 상급지는 3%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서울시가 평균 4.8%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금리 상승 영향을 좀 받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기준금리가 3.5%지만 이게 영원하진 않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하시는 것처럼 단기간에는 기준금리 상승 영향을 당연히 그 할인율이 받게 될 것이고 네. 할인율이 받게 되면은 저희가 코로나 때랑 그 코로나 끝났을 때 경험했던 것처럼 전세가가 스윙이 심할 거예요. 네. 그래서 전세가가 스윙이 심하면은 매매가도 되게 흔들흔들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막 입주장 때 전세 빠지고 이런 네. 것 같은 효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도 결국 코어는 뭐다? 근본은 월세잖아요. 월세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면은 그 전세라는 거는 금리 효과로 나타나는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전세를 절대값처럼 너무 생각하지 말아주셨으면 네.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저거를 잘 뭐 기회로 활용하시면 좋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네. 그래서 이거 특히 이제 좀 지방 같은데 지금 다들 관심 없어하는 데들이 보통 이렇게 눌리잖아요. 보통 네네. 이게 매매랑 전세가 또 붙어버리기도 하고 막 하는 것들 보면은 그러니까 막 인기 있는 지역이라기보다는 좀 인기가 좀 상대적으로 떨어졌다거나 좀 약간 불안하다고 하는 지역들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은 그런 데는 생각보다 밸류 대비 좀 가격이 많이 내려가 있다. 뭐 이런 것들도 좀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한 거는 딱 밸류를 계산을 했어요. 그랬는데 실거래도 적정한 그 비슷하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좀 단순화해 주셔야지 이해를 네. 해 주셨으니까 그 정도면 이게 내가 이래저래 계산해 봤는데 이게 비슷하다 그러면 사도 된다. 그럼요. 네. 네네. 그 정도는. 네네. 네. 내가 막 저는 너무 낮게 살려고 하지 되도록이면은 말고. 뭐 밸류 선에서 뭐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깎으면 제가 볼 때 책값에 1,000배는 번다고 생각해서 네.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한번 하시면서 어쨌든 밸류선 나왔다면은 내가 사야 되는 가격이 미치면 사는 게 맞다 생각하고요. 사실은 여기 오늘 제가 여러 번 샘플링 했던 그런 단지들 중에서도 지인들이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네. 저도 거기서 이렇게 계산해 줬거든요. 네. 그 단지 계산하면은 소위 13.5에서 14억 정도가 나오는데 그 정도에 살 수 있으면은 나는 잘 산 것 같다. 그래서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그 하락 전망과 무관하게 네. 우리가 이제 너무 가격에 예민해지다 보면은 네. 내려갈 것 같으면 안 사게 되고 네. 올라갈 것 같으면은 막 무조건 따라 사게 되면서 좀 고점 잡거나 저점에 팔아버리거나 이럴 네. 수가 있는데 그래서 가격 의존적 생각보다는 그 가격과 가치를 같이 보시면 매우 전략적인 의사 판단 되니까 이거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그 당연히 가치보다 더 낮은 가격에 사는 게
당연히 뭐 유리하겠죠. 그렇죠. 좋겠지만 그렇죠. 뭐 그것만을 기다리고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게 이제 내가 사고 싶은 집을 가치 평가를 한번 해봐가지고 내 의사 결정을 할 때 도움을 받아라.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잖아요. 네, 저도 지금은 교육을 안 하지만 작년에 요 소름 공식 하고 나서 교육을 좀 했었잖아요. 거기 수강생분 에피소드를 좀 말씀드리면 이걸 이제 들었어요. 네. 들어서 저는 이 과제를 막 줬거든요. 2단지, 4단지. 그리고 들었던 사람마다 다 단지 부서랑 적정가를 다 도출을 했어요. 네. 그다음 몇백 개가 이제 쌓여 있는 상황이었는데 자기가 살고 싶은 아파트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밸류보다 그 아파트 시세가 살짝 높았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자기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높은 거라고 계산됐는데 높은 거 알고라도 이제 자기는 사고 싶다. 종전에는 이게 높은지 낮은지도 몰랐는데 네. 이게 그냥 살짝 높구나. 그런 생각하니까 오히려 옛날에는 뭐 이게 30% 높은지 50% 높은지 몰랐다가 네. 그냥 한 10% 높은 거였구나라고 딱 생각이 드니까 자기는 그냥 사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 정도는 내가 감수할 수 있다면. 맞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저도 뭐라고 했냐면은 뭐 아파트 가격이라는 게 월세 따라가고 할인율 따라가고 멀티플 따라가니까 추가적으로 어떤 위아래 변동 요인이 뭔지 생각하고 그럼 변동했을 때 어디까지 어떻게 변했을지 또 염두에 두신 다음에 네. 그걸 잘 대비만 한다면은 그러니까 알면서 좀 비싸다고 생각해서 사는 거랑 쫄아서 막 그냥 이제 사는 거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분의 케이스가 아마 부익남님이 얘기하시려고 했었던 그런 케이스에 가깝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저는 근데 기본적으로는 싸게 사야지 이렇게 비싼 거를 그렇죠. 싸게 사는 게 좋지. 그건 그래서 당연하죠. 막 싸게 사려는 노력을 해라. 왜냐하면은 매도자분들 예를 들면 매도자분은 계산 안 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우린 예를 들면 하고 가서 네. 내가 생각하는 마지노선을 정해두고 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거기서 제 막 협상하는 이 정도면 과정에서 금매다라는 것도 좀 정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제 말이요. 그렇게 해서 500만 원, 1000만 원이라도 아껴도 이거 책값이 얼마예요. 그래서 책 홍보 잠깐 해도 돼요? 하십시오. 아니 이미 많이 그래서 해주셨는데 네, 아파트 이 가격 오면 사라. 그러니까 네네. 이 가격 오면 사라의 중의적인 의미는 이 가격이 네, 오는지 안 오는지를 맞아요. 내가 어떻게 아냐. 그게 이 책에 나와 있다. 네네. 그러니까 이 가격에 내가 좀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하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기를 기다리라는 게 아니라 이 가격이 적정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네.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세한 내용은 책을 보시고 뭐 책을 보지 않더라도 제가 봤을 때 오늘 나온 내용만 그것만 좀 따라 보셔도 어느 정도 좀 내가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최상욱 작가님을 모시고 이제 아파트 가격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그 가치 평가법을 한번 배워봤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요즘 집 살려고 하는 분들 또 반대로 집을 팔려고 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걸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제 매도 매수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부익남 TV의 부익남이었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최상욱 작가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오늘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